2020년도 제2회 중학교 검정고시 과학 영역 문제풀이를 시작하겠습니다. 1번 그림은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는 물체가 운동하는 모습을 0.1초 간격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물체의 시간에 따른 속력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0.1초 간격이래요. 그러면 지금 단위는 센티미터죠. 0에서 20cm로 움직였고 20에서 40cm, 그 다음 60cm, 80cm, 100cm까지 움직였을 때 0에서 20은 0.1초 걸렸죠. 20에서 40도 0.1초 걸렸어요. 그런데 똑같이 20cm씩 움직인 거죠. 네, 이럴 때 뭘 물어보냐면 속력을 물어보고 있어요. 저희가 걷는 속력, 달리는 속력, 그 다음 자동차의 속력 이런 걸 볼 때 움직인 거리당 똑같은 시간이 걸렸을 때 속력이 빠르다고 하나요? 그건 점점 증가할 때를 말하죠. 네, 더 빨리 움직일 때. 그런데 시간도 일정하고 거리도 지금 일정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일정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보통 속력은 시간, 움직인 시간과 거리를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움직인 거리, 그 다음 시간, 유지한 시간을 봤을 때 속력이 일정한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1번의 답은 1번입니다. 2번 어떤 사람이 물체를 5뉴턴의 힘으로 밀어서 이 단위는 뉴턴이에요. 네. 뉴턴의 힘으로 밀어서 힘의 방향으로 2m 이동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물체의 한 일의 양은 물체를 이만큼의 힘으로 이렇게 움직였죠. 보통 일의 양을 구할 때 공식이 있어요. 얘는 뭐라고 읽냐면 줄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일의 양이에요. 일의 양, 줄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뉴턴 곱하기 미터. 네. 힘과 그 다음 거리, 방향으로 곱하기를 했을 때 일의 양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5뉴턴이죠. 지금. 그러면 5 곱하기 2m 움직였으니까 2. 그래서 답은 10줄이 되겠습니다. 3번 표는 물체 A에서 D의 질량과 지표면으로부터의 높이를 나타냈습니다. 질량과 높이를 나타냈는데 A부터 D 중 위치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위치 에너지는 위치에서 그러니까 위치 높낮이 높낮이에서 쉽게 생각하시면 떨어질 때 힘을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무거운 덩어리가 떨어질 때 더 힘이 세죠. 빨리 떨어지죠. 가벼운 거는 더 천천히 떨어지죠. 위치 에너지는 누가 더 크냐? 무게가 크고 높이가 높을수록 낙하하는 떨어지는 속도가 더 커지죠. 그게 위치 에너지가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물체 A, B, C, D는 2, 4, 2, 4. 일단 무거운 걸 기준으로 한번 볼게요. 그 다음 높이는 1, 1, 2, 2. 누가 제일 높나요? D가 제일 높네요. 가장 무겁고 가장 높죠. 네. 보통 위치 에너지를 구할 때는 공식이 있어요. 요렇게 질량과 높이를 곱하고 9.8 이런 공식을 곱해서 하는데 어차피 위치 에너지를 지금은 숫자로 나타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위치 에너지를 구분하실 때는 가장 큰 두 가지는 질량이 무겁고 높이가 높다. 그럴수록 위치 에너지는 크다. 떨어지는 에너지가 크다. 힘이 많이 든다.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은 저항값이 같은 두 개의 저항 R1, R2를 병렬로 연결한 전기 회로도를 나타낸 것입니다. R1에 걸리는 전압을 V1, R2에 걸리는 전압은 V2. 자, 저항값이 같다고 했죠. 그래서 당연히 전압값도 같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비율이 똑같이 1대1 되겠습니다. 5번 25도씨 물 1kg에 열량 5kcal, 5kcal를 가했을 때 물의 온도 변화량은 단 물의 비열은 1kcal per kg 도씨이다. 자, 이렇게 생긴 비열 이렇게 나와요. 열량이에요, 열량. 네, 온도 변화에 따른 에너지양. 네, 이걸 비열이라고 하는데 기본식이 있습니다. 어떻게 구하냐? 열량을 구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열량이 주어졌죠. 자, 5kcal는 어떻게 구하냐면 물 전체 그람수에 1kg에 비열과 1이죠. 그 다음 온도 변화. 얘를 온도 변화를 곱할 때 열량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온도 변화량을 구하고 싶죠. 그러면 얘가 네모라고 했을 때, 자, 5kcal가 나왔다는 건 1 곱하기 1 곱하기 네모를 한 거죠. 그럼 온도 변화 얼마였을까요? 5도씨였겠죠. 답은 1번입니다. 6번 다음 중 소리의 3요소가 아닌 것은? 자, 소리의 3요소가 있습니다. 3요소는 뭐냐? 첫째, 맵시. 맵시는 뭐냐면 음색이에요. 각각의 개체마다 음색이 다르죠. 네. 그 다음 크기. 크기는 소리의 강약. 강한가 약한가. 그 다음 높낮이는 높고 낮음. 높은 음인가 낮은 음인가. 그래서 소리의 3요소는 맵시, 크기, 높낮이에요. 3요소가 아닌 것은 2번입니다. 7번 그림은 물의 상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부터 D 중 열 에너지가 흡수되는 과정은, 자, 상태가 변화될 때는 어떨 때냐면 열 흡수가 있고요. 열을 흡수해도 상태가 달라지죠. 그런데 반대로 열을 방출, 내보내도 갖고 있던 열을 내보내서 자기 스스로 온도가 낮아졌을 때도 상태가 변합니다. 지금은 물이라서 물에서 열을 가했을 때 수증기로 되죠. 물의 온도를 높이면. 그리고 자, 얼음에서 물로 갈 때도 얼음에 열이 흡수가 됐을 때 물이 되죠. 그래서 열 에너지가 흡수되는 과정은 A와 C가 있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다른 말로 한번 해볼게요. 자, 물이 수증기로 변한다. 뭐라고 하냐면 기체화된다. 기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얼음이 물로 변했어요. 자, 이때는 뭐라고 하냐면 이 과정을 융해라고 말합니다. 융해. 그 다음 얼음에서 갑자기 수증기로 변했을 때가 있어요. 드라이 아이스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승화. 수증기에서 얼음으로 왔을 때도 승화작용이에요. 그러면 물에서 얼음으로 변했어요. 자, 이때는 뭐냐면 열을 방출한 거죠. 물이 자기 갖고 있던 열을 밖으로 내보내면 물은 온도가 차가워지겠죠. 그때 얼음으로 변합니다. 이때는 어떻게 되냐? 물이 얼음으로 딱딱해지기 때문에 응고된다고 말해요. 응고작용. 이번에는 수증기가 물로 변할 때가 있어요. 네, 수증기가 물로 변했다는 건 수증기에서 열을 빼냈더니 물로 방울방울 맺히는 거죠. 이때는 액체화 됐다 그래서 액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7번은 열이 흡수되는 과정을 나타낸 건 기화와 융해 작용입니다. 답은 2번입니다. 8번 다음 중 중성인 원자가 전자 한 개를 잃어서 형성된 이온은 자 여기서 전자는 기본적인 개념이 뭐가 있냐면 어떤 원자나 중성이 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개를 뺏겼다 그랬을 때는 얘는 무슨 이온으로 변신하냐면 양이온으로 변신을 합니다. 양이온, 양수할 때 그 양이거든요. 플러스 이온으로 변해요. 반대로 한 개를 얻었다고 말을 할 때는 얘는 음이온으로 변해요. 그래서 이온 기호 옆에 뭐가 붙냐? 오른쪽 끝에 여기 지금 보이시는 이 자리가 마이너스가 붙는 게 음이온. 자, 플러스가 붙는 건 양이온이죠. 근데 전자를 한 개 잃어버렸대요.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 2개 잃어버렸기 때문에 2거든요. 그래서 답은 1번이죠. 자, 1번은 뭐라고 말하냐? 나트륨 이온. 나트륨 이온. 자, 2번은 마그네슘 이온. 마그네슘 이온. 3번과 4번을 보시면 음이온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음이온의 특성은 산화 이런 식으로 모모화 모모소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해서 말을 해주거든요. 자, 3번 같은 경우는 염소 기호가 붙었어요. 자, 얘는 뭐라 그러면 염화이온이라고 말해요. 자, O2는 산화이온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구별한다는 걸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8번 중성원자 하나 잃었을 때 형성되는 건 양이온이다. 한 개를 잃으면 얘는 다시 중성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양이온으로 변한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 1번입니다. 자, 9번 다음은 수소 기체와 질소 N2 기체가 반응하여 암모니아 NH3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을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낸 것이다. 반응하는 수소 기체와 질소 기체의 부피비는 단 온도와 압력은 일정하다. 자, 수소와 질소가 만나서 암모니아가 생긴 식이 나왔네요. 자, 3H2 더하기 N2. H2는 수소, 질소는 N2. 암모니아 생성된 기체는 두 개의 NH3가 만들어졌어요. 부피비는 앞에 있는 숫자 그대로 보시면 돼요. 3이고 얘는 1이죠. 3개 있을 때 1이면 2이다. 3대 1대 2. 결국 수소는 몇이냐면 3, 질소는 1. 답은 4번입니다. 10번 표는 기체가 들어있는 주사기의 끝을 고무마개로 막고 압력을 증가시키며 특정한 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주사기 속 기체의 압력에 따른 부피의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로 옳은 것은 자, 압력을 보면은 점점 숫자가 커지고 있어요. 그쵸? 그런데 부피는 점점 어떻게 되나요? 90, 60, 30, 20, 15, 10. 아, 작아지고 있구나. 얘는 커지고 있고요. 자, 이런 그래프 어떤 그래프냐면 반비례 그래프 되겠죠. 자, 1, 2, 3, 4번 중에 반비례 그래프는 3번이겠죠. 부피가 맨 처음에 컸고 점점 작아졌죠. 기압도 보시면 반비례 관계가 형성이 되죠. 답은 3번입니다. 11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분자는 자, 탄소가 가운데 있고 산소가 양쪽 2개가 있어요. 탄소 원자 1개에 산소 원자 2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대로 찾으시면 됩니다. 탄소 원자가 1개 있고 산소 원자 2개 있는 걸. 자, 1번은 수소라서 안 되죠. 2번은 질소라서 아니고 3번은 H2O 얘는 수소와 산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탄소가 없기 때문에 아니고
자, 보시면 이산화탄소죠. 자, 산소 있고 탄소 있습니다. 게다가 산소 2개 있네요. 네, 보기에서 해당하는 분자는 4번 이산화탄소입니다. 12번 다음 중 밑줄 친 물질들을 산화시키는 것은 자, C 탄소 더하기 O2는 CO2. 얘 이산화탄소죠. 네. 그런데 이 CU 요거는 구리예요. 구리. 네. 이렇게. 자, 보시면 산화시키는 것을 찾아보는 건데 다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산화라는 말은 말 그대로 산소가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C에도 O2, CU에도 O2, CH4에도 2개의 O2가 붙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알맞은 것은 어떤 것이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 모두 O2죠. 그래서 12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먼저 문제풀이 하고요. 13번부터는 2부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